선조실록 36권 선조 26년 3월 7일 임술 두 번째 기사 1593년 명만년 21년 백간이 진병하라는 뜻으로 제독에게 정문을 올리니 제독이 당릉군 송순언을 불러 말하기를 오늘 청상께서 나의 언사를 알아들었는가? 경락은 남쪽 사람인데다가 군사일을 하나도 몰라서 남군의 말에 완전히 현혹되어 나를 보고 평양을 진격하는 것을 외노가 물러간 지 3일 뒤라 하였고 또 벽제에서 경솔한 진격으로 군사를 잃어 거의 죽을 뻔하였으니 그대 몸만이 아까울 뿐 아니라 대장이 한번 죽는다면 황제의 위엄을 크게 손상시키는 것인데 어찌하여 적을 이같이 야보았는가 하더니 전공을 보고할 때 적에는 나를 둘째로 삼았으며 수급을 조사할 적에는 그의 친속으로 강을 건너지 아니한 자에게까지도 나누어 주어 공을 기록하였다. 지난번 개성에서도 내가 어찌 군병을 철수하여 돌아오고 싶었겠는가? 경략이 나에게 굳이 돌아오라고 하기 때문에 마지 못하여 돌아온 것이다. 그리고 유원외 원주사 역시 경락과 같은 마음으로 강화를 주장하고 싸움은 주장하지 않는데 대체로 문신이 강화를 주장하고 무신이 싸움을 주장하는 것은 옛부터 그러한 것이다. 지금 경략이 나를 불러 의논하기를 그대가 평양에 먼저 도착하되 꼭 내가 그곳에 도착한 뒤에 발병할 것을 상의하자고 하는 등 나로 하여금 심력을 펴지 못하게 하고 있기 때문에 감히 곧바로 진병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경략이 평양에 도착하면 즉시 발병할 것이다. 이런 속뜻을 그대는 알겠는가 하니 순원이 대답하기를 하차는 내가 어찌 알 수 있겠습니까? 다만 오늘 정상께서 노야의 사색을 보고 조금 알았습니다. 다만 외노가 후퇴하기 전에 서울로 진격하여 흉추들을 섬멸하소서. 이것이 우리나라 신민들의 바람입니다. 하자 제독이 말하기를 내가 천자의 명을 받들고서 맡은 일이 무엇이겠소? 그대는 다시 말하지 말고 끝내 내가 섬멸하는 것을 지켜보시오 하였다. 순원이 머리를 조아려 살해하고 이어 꿇어앉아서 말하기를 소방의 두 왕자가 적중에 갇혀 있으나 국왕께서는 사직을 중히 여기시어 귀환시키는 일에는 입을 닫은 채 말하지 않습니다만 온 나라 신민들은 왕자가 적중에 갇혀 있다 하여 밤낮으로 마음을 썩히고 눈물을 흘리며 귀환시킬 계획을 짜내어 시도해보지 않은 것이 없습니다. 그러나 지혜가 얕고 힘이 없어서 어떻게 할 도리가 없습니다. 의학께서는 평양에 도착하는 대로 한 통의 격서를 적중해 보내신다면 저들은 황제의 위엄에 떨고 있는 터라 반드시 잘못을 뉘우칠 것입니다. 하니 제독이 말하기를 그런가? 내가 평양에 도착하는 즉시 경문을 보내어 그 저들에게 빨리 돌려 보내라고 꾸짖겠다 하였다. 선조실록 36권 선조 26년 3월 7일 임술 세 번째 기사 전교하기를 오늘 제독의 말을 들었는데 이른바 강화의 말은 곧 우리나라로서 극히 불행스러운 일이니 어찌 차마 입을 가지고 강화를 말하겠는가? 송신랑이 오거든 의리상 강화할 수 없다는 뜻으로 미리 계첩을 올리라 하고 심우성에게 묻기를 오늘 접견할 때 내가 죽음이 있을 뿐 강화를 할 수 없다고 한 말을 과연 제독에게 전하였는가 하니 분명히 말하였다고 회개하였다. 선조실록 36권 선조 26년 3월 8일 개해 첫 번째 기사 상이 이 제독을 보려고 하였는데 제독이 곧장 떠났으므로 상이 승지 심희수를 보내어 심리 밖까지 나가 치사하도록 하였다. 선조실록 36권 선조 26년 3월 8일 개해 두 번째 기사 사헌부가 아뢰기를 상상군 박춘관은 일찍이 군량 운반의 임무를 맡고서 한갓 소요만 깨치고 성과는 전혀 거두지 못하였으며 이처럼 탕폐한 때에 자봉을 지나치게 할 뿐만 아니라 운반된 군량에 있어서도 감히 사사로 있으므로
보고 듣는 사람들이 모두 놀라고 분개하니 파직시키소서. 납속에 비록 관군과 의병이 차이는 있지만 양식을 보급하여 적을 도벌하게 하는 것은 마찬가지요. 군공이 비록 참급과 사살의 차이는 있지만 적개심에서 적을 소탕한 공로는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므로 당초에 다 논상을 하였던 것인데 지금은 행여 기만과 허위의 패단이 있을까 염려하여 의병에게 납속한 자 및 사살한 자에게는 논상하지 않고 있습니다. 조정의 명령이 앞뒤가 달라서 백성에게 믿음이 없을 뿐만 아니라 재산을 다 내어놓고 목숨을 바쳐가며 조그마한 공을 희망하는 자들이 모두 맥이 풀려 원망이 비등하니 앞으로 무슨 급한 일이 있다 하여도 믿을 때가 다시 없습니다. 관계되는 바가 가볍지 않으니 당초의 논상에 의하여 한결같게 시행하소서 하니 상이 이르기를 박춘관은 추구하고 납속과 군공 등의 일은 비변사로 하여금 회개하게 하라 하였다. 선조실록 36권 선조 26년 3월 8일 개 세 번째 기사. 상이 천문 한 통을 지으라고 명하였다. 그 대략에 이르기를 명군의 대장군 이제독이 벌써 계양 요동의 군병 7만, 선부의 군병 3만, 대동의 군병 3만, 묘만의 군병 8만, 천진에 머물고 있는 군병 6만, 산세의 군병 3만, 섬서의 군병 3만, 절강의 포수 7만을 발진하여 이미 대동강을 건너 몰래 군대를 세 길로 나누어 진병한 다음 밤을 타고 습격하여 기필코 외적을 섬멸하고야 말게 하였으며 또 포수 3만을 전라도에 매복시키고 2만을 충청도에 매복시켜 외적이 지나가기를 기다리고 있게 하였으니 명병이 일제히 진격한다면 외적은 살아날 방도가 전혀 없다. 너희들은 평양의 일을 보지 않았는가? 모름지기 이 뜻을 알고 사전에 나오도록 하라. 이 내용을 적에게 붙은 사람들에겐 전파하지 말라. 그리고 평행장, 평의지, 현소 등이 전번에 평양에 있을 때 몰래 명조의 16여 장군과 밀약이 있었는데 지금 패전하게 되자 16역에게 편지를 보내요. 장차 서울에 있는 여러 외적들을 도모하는데 내용할 것을 약속하였는데 그 길이 이미 정해졌다. 만약 일이 성사된다면 행장이 일본의 관백에 봉해질 것이다. 며칠 전에 행장 등 사민에게 몰래 은 비단 따위를 보냈는데 행장 등이 이를 받고는 매우 기뻐했다고 한다. 너희들은 이러한 내용도 아울러 알고 빨리 나오되 외인에게는 일체에 숨기도록 하라. 적들이 만약 이를 듣는다면 이 일이 반드시 실패할 것이다 하고 이어서 정운에 하교하기를 정운에서 직접 도원수 및 채찰사에게 부치되 별도로 믿을 만한 사람을 차정하여 이 천문을 쌓아가지고 성병에 들어가서 고의로 떨어뜨려 적들이 볼 수 있게 하라 하였다. 인성부 원군 정철과 좌이정 윤두수가 아뢰기를 비만기에 하교하신 뜻을 보았습니다. 예로부터 이간책을 써서 적을 도모하는 것은 다 한때의 지모에서 나온 것인데 더러는 이로써 성사한 적도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행장 등이 16역과 비밀 약속을 하고 많은 금은 보화를 받았느니 명병이 성 밑에 이르자 고의로 성을 버리고 도망쳤다느니 서울에 있는 일본의 여러 장소를 다 죽이고자 한다느니 하는 말들은 아마 교활한 적을 속여 넘기지 못할 듯합니다. 더구나 평양의 싸움에서 명병이 큰 형세로 적에를 도륙하여 죽임을 당한 자가 무수히 많았으니 성을 버리고 고의로 도망쳤다는 말은 반드시 믿지 않을 것입니다. 신들의 어리석은 생각은 다음과 같습니다. 행장과 청정은 다 일본의 용감한 장수로서 공적과 재능을 시세워 서로 뒤지지 않으려고 하므로 소문을 들으니 평양의 패전을 청정은 도리어 기뻐하였다고 합니다. 그런데 작년에 명장 16경이 행장의 군중에 드나들며 엄밀한 곳에서 밀담도 하고 상받은 물건을 나눠준 일도 있었으니 지금 16역에게
간청하여 행장 앞으로 편지를 쓰게 하되 예로부터 장수가 많은 군대를 거느리고 밖에 있다가 군사를 돌려서 큰 일을 이룩한 자가 헤아릴 수 없이 많다. 장군은 전일 평양에서 이미 병부의 밀찰을 받았고 또 평의지, 현수, 신장, 조신 등 여러 공들과 다 같이 약속이 있었으니 이제 마땅히 비밀리에 서로 상의하여 군사를 거두고 해군하여 수기를 제거하라. 그렇게 한다면 천자께서 장군을 관백으로 삼고 보호함과 사랑함을 일체 방내의 제후와 똑같이 할 것이니 장군은 전하 이복에 되어 만세의 복리를 누릴 수 있을 것이다. 더구나 관백은 흉포하고 엄탕하여 죄악이 꽉 차 있으므로 장군이 탈취해 대신 관백이 되는 것은 마치 썩은 나무 가지 꺾는 것과 같을 것이다. 일본의 장수들 가운데 순순히 따르는 자는 함께 일을 하고 따르지 않는 자는 제거하면 이를 성취할 수 있을 것이다. 라고 편지를 쓰고 바깥 피봉에는 청정으로 틀리게 써서 청정에게 보내어 마치 잘못 보낸 것처럼 한다면 청정은 이를 보고 반드시 관백에게 통지할 것입니다. 그렇다면 비록 다 믿지는 않더라도 역시 의욕이 없지 않을 것이며 가령 수길이 전혀 동요되지 않는다 하더라도 행장은 이미 16역과 서로 친하게 지낸 일이 있으니 그 형적 때문에 끝내 스스로 편지 못할 것입니다. 행장이 수길에게 의심을 받을 뿐만 아니라 시기진도 많고 포악한 수길은 반드시 아랫사람들에게 많은 의심을 가질 것입니다. 그리고 편지를 보낼 적에 청정에게만 보낸다면 형적이 늘어나 대수롭지 않게 보여질 터이니 청정에게도 편지를 써 보내되 피봉의 행장으로 틀리게 써서 두 장수에게 보내는 편지가 잘못하여 바뀌어 보내진 것처럼 한다면 저들이 반드시 의심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명장이 요사이 왕자를 구출해 내려고 하고 있으니 이러한 이간시키는 계책은 아직 조금 늦추었다가 왕자가 나온 뒤에 실시하는 것이 옳을 듯 합니다. 시행해도 좋다고 여기신다면 네 덕형을 시켜 16역과 비밀리에 의논하게 함이 어떻겠습니까? 하니 알았다고 답하였다. 선조실록 36권 선조 26년 3월 8일 개해 네 번째 기사 이 궤을 사관원 대사관으로 길해를 헌납으로 송영구를 정원으로 삼았다. 선조실록 36권 선조 26년 3월 8일 개해 다섯 번째 기사 상이 정원에 전교하였다. 내일 묘사의 신주가 올 적에 지영하는 절차를 해당 관사에 말하여 미리 마련케 하라. 선조실록 36권 선조 26년 3월 8일 개해 여섯 번째 기사 도성지 심희수가 아리었다. 신이 홍순헌과 13, 14리까지 급히 달려가서 길 왼쪽에 꿇어앉아 고하기를 국왕께서 깍듯이 배별하려고 차비를 갖추고 있었으나 유사가 제대로 살피지 못하여 노야가 벌써 떠나신 뒤이었다. 따라서 붙잡고서 작은 성의를 표시하지 못하여 못내 서운해하시며 황공하여 별도로 도승기를 보내왔다 하며 머리를 조아리고 이어서 가지고 간 계첩을 주며 어제 대신에게 하신 말씀을 들으니 진격하여 소탕하겠다는 결의를 분명하게 말씀하셨다고 했습니다 하니 제독과 이양 대장이 말을 나란히 하고 어제 국왕과 더불어 조용히 서로 만났으므로 오늘 다시 수고할 필요도 없고 또 바른 길을 그르칠까 염려도 했기 때문에 우리들이 서둘러 길을 떠난 것이니 유사가 살피지 못한 소치가 아니다. 그런데 이제 또 멀리까지 배신을 보내왔으니 국왕의 후의가 대단히 고맙다 하였는데 좋아하는 기색이 뚜렷하였습니다. 그리고 원첩을 말 위에서 제3 돌려보며 우리들이 진병을 서두르고 싶지 않아서가 아니라 절제의 고난이 오로지 경략에게 있어 감히 마음대로 할 수 없어서이고 또 때를 보아 움직이고 형세를 살펴 진격하는 것은 병가의 중요한 방도이다. 밤새 경략이 보내온 천문에 진린의 군병이 멀지 않아 도착되고 유정의 군사도 곧 도착된다고 하였으니 내가 평양에 도착하면 곧바로 정예의 병을 선발하여 즉시 발송할 것이고 또 후속 군사가 오면
너희 나라를 보호하여 반드시 저 적을 무찌를 것이다. 다만 외인이 원래 통공에 오다가 가정연간부터 중지하였는데 이제 저들의 공무를 영파를 통해 왕래하게 한다면 너희 나라에 걱정은 없을 것인데 무엇을 그리 걱정할 것인가? 우리 조정에 귀순한 뒤에야 어찌 감히 이전처럼 이웃나라의 소부요를 일으키겠는가? 먼저 경문을 띄워 저들을 꾸짖어 왕자의 귀환을 도모해 본 뒤에 다시 대처하는 것도 안 될 것은 없다 하였습니다. 신들이 불공대천의 원수는 만세를 두고라도 반드시 갚아야 하며 왜 적의 변사는 추측할 수 없다는 뜻으로 되풀이하여 수백 번 간곡히 진수하고 또 군량이 넉넉하지 못하여 일각이 급하다는 뜻을 말하니 이곳 사정을 알고 있는데 어찌 다시 말할 것인가? 우리가 마땅히 심력을 다하겠다고 답했는데 그 말 뜻을 살피면 강화를 주장하는 듯하며 비록 다시 진병하더라도 먼저 계획을 시행하여 본 뒤에야 진병하려는 것인데 그 말의 황당함은 어제 접견 때와 같았습니다. 선조실록 36권 선조 26년 3월 8일 개해 7번째 기사 비변사가리였다. 방의사 이 시연의 장계를 보니 그가 수백 명의 잔약한 군주로 수많은 적을 무찌러 계속하여 참액하였으니 지극히 가상합니다. 그의 농공은 수급이 오면 자연히 시행하게 될 것이지만 시연이 수와 군사 50여 명뿐이어서 군사 없는 장수가 되었으므로 조정에 분명하여 거취를 결정하고자 합니다. 거느린 군사가 없을 것 같으면 장소로 있을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지금 적들이 아직 서울을 점거하고 있으므로 동쪽 지방의 군사를 까닭없이 철수할 수 없으니 서울의 적이 물러날 때까지만 시언으로 하여금 강원, 영서의 군병 및 제주 있는 수령을 거느리고 대병과 함께 서울의 적을 좌우로 협공하게 하되 군량이 모자라면 거느린 군사가 격금 내기로 내왕하면서 스스로 양식을 마련하게 하라는 뜻으로 시언에게 회유하소서. 선조실록 36권 선조 26년 3월 8일 개해 8번째 기사 비변사가 아래였다. 어제 이 덕경의 편지에 수병 3만을 보내어 대마도로 소탕하겠다는 말과 연애를 바라보는 일은 즉시 거행하려다가 제독이 오기를 기다려서 의논하여 처리하기로 하였다고 하는데 다만 생각해 보니 이 일을 크게 벌리는 것은 매우 시원스러우나 아직 10분 확실한지 알 수 없습니다. 그러니 작은 배가 황주 등지에 정박하여 야불수가 이미 지나갔다고 하므로 선정관 한 사람을 급히 보내어 황해도 근처에 가서 정탐하여 오게 하였더니 이는 명군의 군중에서의 성은이었지 실제로는 그런 일이 없었다고 하였습니다. 선조실록 36권 선조 26년 3월 8일 개해 9번째 기사 비변사가 아래였다. 예조판서 윤근수가 송경락과 대화한 말을 보니 경락이 우리나라를 위하여 갖가지로 계획을 세웠음을 볼 수 있습니다. 그 가운데 군정이란 후한 상을 얻지 못하면 반드시 해이해지는데 어떻게 저걸 제어할 수 있겠으며 우리 조정이 너희 나라를 위하여 비용을 쓴 것도 많은데 어떻게 다시 청할 수 있겠는가? 오늘날에 이런 은동을 많이 재련하여 양식과 상의 자산을 마련하는 데 있다라고 한 말은 더욱 오늘날의 근무입니다. 동양정이 벌써 은장을 데리고 왔다고 하니 의주 사람으로 하여금 그 기술을 익히게 하여 본도 및 황해도의 은산지에서 재련을 하게 하여 국가의 용도에 되게 하소서. 선조실록 36권 선조 26년 3월 8일 개해 10번째 기사 비변사가 아래였다. 신들이 두 제철사 이후 성룡의 장계와 조목을 일일이 들어 상달한 안건들을 보았습니다. 모두가 시물을 절실하여 차례대로 거행하여야 될 것이나 그 중에 기영을 순찰의 직에 채직하는 것 같은 일은 호령이 한 곳에서 나오게 하려는 것이니 속히 기영에게 하유하는 것이 마땅합니다. 또 김찬의
채찰부사라는 칭호는 이미 미안한 줄은 알고 있지만 명호를 고친 건 역시 번거롭기 때문에 아직 이전의 명호를 그대로 두었던 것인데 이제 유성룡의 부사를 삼는다면 이의 채무와 관직의 명칭이 다 타당하다 하겠습니다. 찬을 성룡의 부사로 삼아 그대로 양호의 일을 살피게 하소서. 선조실록 36권 선조 26년 3월 9일 갑자 첫 번째 기사. 호종하는 지신과 시종의 가속들이 고생스럽고 군색함이 그지 없을 것이므로 그들이 가 있는 고을로 하여금 양료를 제급해 주게 하였다. 선조실록 36권 선조 26년 3월 9일 갑자 두 번째 기사. 상이 분부하였다. 제독이 서첩을 요구한다고 하니 내가 비록 글씨는 잘 쓰지 못하지만 잘 쓰고 못 쓰면 상관하지 않고 예전 중의 지사의 식귀를 2장 되는 종이에 내 손으로 써서 대인이 무료할 때 소일하라는 말로 보내고자 하는데 어떻겠는가 하니 정훈이 아뢰기를 주상께서 친필을 써서 제독에게 주신다는 것은 매우 좋은 생각이십니다. 그러나 제독이 직접 상대에 청한 것이라면 사용할 수 없을 듯하나 제독의 뜻은 법년이 서화를 요구한 것에 지나지 않는 것인데 상께서 먼저 자청하여 써준다는 것은 온당치 못할 듯합니다. 하자 상이 이르기를 그렇다면 굳이 할 것 없다 하였다. 선조실록 36권 선조 26년 3월 29일 선조실록 36권 선조 26년 3월 9일 갑자 세 번째 기사. 정훈이 아뢰기를 지금 정동지 조지현이 일시에 관에 도착하였고 또 제독과는 친근하다 하니 접견하니 말당할 듯합니다. 하니 상이 윤허하였다. 선조실록 36권 선조 26년 3월 9일 갑자 네 번째 기사. 이 호민이 정조의 처소에 나아가 문안을 한 뒤에 돌아와 아뢰었다. 정조 두 관원이 신에게 말하기를 우리들이 6일 의주에서 떠나왔는데 경락이 우리에게 분부하기를 국왕이 영유에 머물러 있다고 하니 아주 좋다. 일로의 공관이 불편할 것인데 국왕이 어찌 내려오는가. 비록 앞서 가더라도 국왕이 손수고롭게 마중을 나올 것은 없다 하였다고 하는데 이 말은 헛말이 아니니 그대가 국왕에게 알려야 하겠다므로 신들이 경락의 행기를 물어보니 병마 1만이 육로를 따라오는데 이제 겨우 관을 지났으니 이달 금음이면 압록강을 건널 것인데 경략은 이를 기다려서 올 것이다. 또 1만은 스르르 나오는데 늦고 빠름은 바람의 속도에 달렸으므로 그 시기를 확실히 알 수는 없다고 답하였습니다. 예신이 장관은 누구인가 하고 물었더니 진씨인데 그 이름은 자세히 모른다고 답하였으며 신이 제독이 말한 수병의 일을 물으니 수병의 일은 우리도 잠깐 들었을 뿐이다 하였습니다. 그리고 전일에 뵌 승장이 과연 현소인지 여부를 묻는데 그의 뜻은 참인지 거짓인지를 자세히 알고 싶어서 제사 말한 것이었습니다. 선조실록 36권 선조 26년 3월 9일 갑자 다섯 번째 기사. 비변사가 아뢰기를 도 채찰사 유성룡이 장계를 보니 적을 토벌하는 형세를 의논하는 것이 극히 소상하고 또 모든 형편에 잘 맞습니다. 이런 계획을 다시 시행할 것 같으면 흉적들은 격파할 것도 못 됩니다. 이런 계획을 다 시행할 것 같으면 흉적들은 격파할 것도 못 됩니다. 사면에 관군과 의병들을 배치하고 무장을 나누어 배속시켜 잇따라 좌우에서 공격하게 하는 것이 더욱더 만전의 계책이지만 그 중에서도 한강 이남을 왕래하는 적을 먼저 쳐서 그들이 출입하는 길을 막아 두렵게 하는 것이 병법에 있어서의 허점을 공격하는 계모에도 부합되는 것이므로 이는 실로 승리를 취할 수 있는 어떤가는 계책이며 남쪽 병사 중에서 보수 수천 명을 맹장에게 통솔시켜 수로를 따라 적의 후미를 돌아 나가 불의의 틈을 타서
한간 남쪽 적을 곧바로 공격하는 건 역시 병가의 묘책입니다. 그러나 명장이 들어줄지의 여부는 모를 일인데 경락의 근일 여기에 도착한다고 하니 간곡히 진술하여 보는 것도 괜찮을 듯합니다. 호령은 마땅히 한 곳에서 나와야 하고 수신이 고내에서 전제하는 것은 용병하는 데 있어서 바꿀 수 없는 정법입니다. 그러나 심수경이 비록 건의 대장으로서 의병을 절제하라는 명령을 받들기는 하였지만 지금은 먼 곳에 있어서 그 호령이 번번이 기회에 맞기를 기필할 수 없으니 서울 근처에 주둔하고 있는 어병은 유성룡이 함께 절제하도록 명하소서하니 상이 이르기를 아랜대로 하라. 다만 조정이 이미 심수경으로 하여금 절제케 하였는데 이제 또 유성룡으로 하여금 절제케 한다면 호령이 온당치 못할 듯하다 하였다. 선조실록 36권 선조 26년 3월 9일 갑자 6번째 기사 명조에서 은 3,000냥을 발송하여 우리나라의 공이 있는 장령 및 순직한 원역에게 나눠주게 하였다. 선조실록 36권 선조 26년 3월 9일 갑자 7번째 기사 상이 밤색 선마 한 필, 흑색 웅마 한 필, 흑색 선마 한 필을 승지 심우승을 시켜 제독에게 주도록 하였다. 이전에 상이 말 2필을 제독에게 보냈는데 그 말은 상이 서쪽으로 올 때 타고 온 것이었다. 제독이 그 말을 타고 안정 참에 이르렀을 때 도중에서 진스름에 빠지자 그 말을 돌려보냈기 때문에 상이 특별히 자문을 갖춰 회사하고 말을 보낸 것이다. 선조실록 36권 선조 26년 3월 9일 갑자 8번째 기사 도 제찰사 풍원 부원군 유성룡이 치게 하였다. 성안의 적세에 대해 각처에서 정탐하여 올리는 보고가 날마다 들어오고 있으나 그 말이 일치하지 않습니다. 오직 고 언백의 군병은 모두 서울과 양주의 백성이기 때문에 그가 정탐하여 보고한 내용은 실정을 파악한 내용이 가끔 있으며 또 도망쳐 돌아온 사람들의 공사에 의하면 서울의 적세는 요새 많은 수가 모였다고 합니다. 당초 명병이 처음 도착하던 날에는 적세가 매우 작았어 숙청문, 장의문, 동소문까지는 모두 성을 지키는 적이 없어 북쪽은 텅 비었고 남쪽 일대에만 산 위에까지 적이 있었는데 그 수가 매우 적었으며 또 행주의 패전으로 죽은 자가 태반이었으나 지금은 모두 서울로 돌아왔고 원주의 적도 또한 서울의 흥덕동 백자정 근처에 와 모이는 등 적병이 모두 모였으며 남대문 안에서 모화관 근처까지 진을 쳐서 용산창을 잇는가 하면 평양에서 도망온 적이 또 성을 쌓고 둔을 쳤으며 한강에도 적진이 있어 부교를 걸쳐놓고 서로 동행하며 사평원 천현 일대에 적병이 또 많이 출몰하여 수원, 금천, 청회 일대에 날이면 날마다 분탕질을 한다고 합니다. 선조실록 36권 선조 26년 3월 10일 얼축 첫번째 기사 명조의 관원 정동지 문빈 조지연 여매 여참근 응종이 의주에서 왔는데 상이 승령관에서 접대하였다. 상이 배례를 행하겠다고 청하니 정조가 받을 수 없다고 하므로 드디어 리해를 행하였다. 상이 이르기를 이제는 양초가 모두 조금 모아졌으니 거사를 할만하오. 이번 기회를 놓치고 또 비가 와서 농사의 시기를 잃어 백성이 생업을 꾸려 나가지 못한다면 우리나라는 자연히 어육이 될 것이요 하니 답하기를 병가의 일이란 계획에 만전을 기해야 합니다. 경솔이 진병하에다가 만일 실수라도 한다면 그 실수는 누가 책임지겠습니까? 기국의 도로는 외길이어서 군마가 나란히 걷지 못합니다. 그리하여 후군이 아직 도착하지 못했는데 정군이 패하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하였다. 상이 말하기를 이처럼 말하니 감격스러움을 견디지 못하겠소. 듣자니 군중에서 광하한다는 말이 나돈다고 하는데 사실인가요? 하니 답하기를
성경략이 말하였으나 강화를 한다는 것은 아닙니다. 천지의 도는 봄에 살리고 가을에 죽이며 성인의 도는 인과 의를 병행합니다. 적이 평양에서 패전하고부터 간담이 다 떨어져 영팝으로 들어와 중원에 입공하기를 원하고 있으니 그 길을 빌어주어 입공하게 한다면 감히 기국에 전쟁을 걸지 못할 것이나 지금 만약 싸우려고만 한다면 이 3년이 못 가서 귀국이 다시 병화를 잃게 될 것입니다. 보아하니 귀국은 오로지 시부만을 승상하고 무비는 닥지 않았으니인데 이렇게 하고서 저걸 막아낼 수 있겠습니까? 만약 반드시 진병하게 된다면 전조의 위엄과 10만의 무리로서 섬멸하기 무엇이 어렵겠습니까? 하였다. 상이 말하기를 오랑캐란 위엄으로 복종시켜야지 그들과 강화해서는 안 돼요. 적의 변사가 가지가지이므로 지금 비록 강화하기를 원하지만 그 속뜻은 반드시 그게 아닐 것이 염려스러운 것이요. 그리고 우리나라가 이 적과는 만세를 두고라도 꼭 갚아야 할 원수가 되었으므로 반드시 진병을 하여 우리 왕경을 수복하고 추류들을 다 무찌르고 나서야 우리나라의 수치가 씻어질 수 있고 또 천조의 위신도 쓸 수 있는 것이요. 하니 답하기를 강화로서 달리고 군병으로서 치는 것이 안 될 것은 없습니다. 하였다. 예단을 올리니 정조가 말하기를 나라가 전쟁을 겪게 되어 우리 군병이 본국에 폐를 끼치고 있는 것만도 마음에 늘 미안한데 하면 우리가 이것들을 받겠습니까? 하였다. 다시 청하였으나 받지 않았다. 선조실록 36권 선조 26년 3월 10일 얼축 두 번째 기사 이 정량을 병조 참들어 굳센 적이 쳐들어와 열군이 와해되었는데 이 정함은 일개 서생으로 의병대를 독려하여 외로운 성을 지켰으므로 연한 한 골마는 어육을 면하였으니 그의 의열은 일컬을만하다. 이 유증을 홍문관 교리로 이 수광을 홍문관 부교리로 삼았다. 선조실록 36권 선조 26년 3월 10일 얼축 세 번째 기사 상이 변보하기를 하령군 이 인의 소식을 아직까지 듣지 못하니 내가 밤낮으로 마음이 아프다. 설사 잘못되었더라도 반드시 그가 죽은 장소는 있을 것이니 선정관을 보내어 이 뜻을 강원 감사에게 하유하고 한편으로는 적세를 정탐하고 또 한편으로는 농사를 권리하도록 하라 하였다. 대가가 서쪽으로 거동하던 처음에 상의 동무형 하원군 이정은 안변으로 피난하고 하령군 이는 동천으로 피난하였는데 생사에 관한 소식을 듣지 못하였기 때문에 상이 분노한 것이다. 선조실록 36권 선조 26년 3월 10일 을축 네 번째 기사 이조의 전교하였다. 사복주 부김 응수와 오치우는 난리에 발섭하며 고생을 하였으니 보상하지 않을 수 없다. 사복판관을 지수하라. 선조실록 36권 선조 26년 3월 10일 얼축 다섯 번째 기사 상이 병비에 전교하였다. 견마배 최국 전용 최한근은 전에 이미 군직에 붙였으나 난리에 발습하며 고생한 공로가 있으니 보상함이 옳겠다. 수문장을 제수하라. 선조실록 36권 선조 26년 3월 10일 얼축 여섯 번째 기사 사안부가 아뢰기를 군량이 지체되고 있는 문제는 비록 인력이 미치지 못하는 데도 있지만 실로 조처가 적당하지 못한 데 그 원인이 있습니다. 전적으로 지방권에게 책임을 지워서 민호나 전결에 따라 초출하여 분급하고 기한을 정하여 운반을 독려하되 그날 운반하는데 일정한 대수를 정해주고 때때로 근만을 조사하여 권료와 징계의 뜻을 보인다면 백성들은 여력이 있을 것입니다. 요사이 비변사가 관원을 별도로 차정하여 인부와 가축을 수괄하려고 여염에 뛰어들어서 노약자까지 묶어감으로 사람들이 놀라 흩어져 산으로 올라가 도망하여 숨습니다. 이 때문에 고생과 안일이 고르지 않아 붙잡히는 자는 지나치게 고통받고 잘 피하는 자는 끝내 면하게 됩니다. 게다가 외람한 하인들이 사람이 없는 틈을 타 재물을 훔쳐가서 개, 닭이 남아나지 못하므로 마을이 온통 비는가 하면 심지어 새로 일궈놓은 밭을 보면 밭 주인을 찾아 밭 가는 소를 내놓으라고 하여 백성들이 농사를 못 짓게 합니다.
회사로 하여금 수고하라는 일을 속히 중지하소서 하니 상이 따랐다. 선조실록 36권 선조 26년 3월 10일 얼추 7번째 기사 상이 이 호민에게 목면 150피를 안으로 드리라고 분부하였다. 선조실록 36권 선조 26년 3월 10일 얼추 8번째 기사 창의사 김천일이 정부의 은인 하나를 올려보냈다. 나리가 난 처음에 잃어버린 것을 지금에 와서 성 안에서 찾았기 때문에 천일이 올려보낸 것이다. 선조실록 36권 선조 26년 3월 10일 얼추 9번째 기사 상이 홍진에게 전교하였다. 일로가 피폐하니 지금은 온 진상물을 본고래 주어 명나라 장군의 지대 및 돌아갈 때 비용으로 쓰게 하라. 선조실록 36권 선조 26년 3월 11일 병린 첫 번째 기사 상이 비변사 및 삼사를 인견하였다. 인성 부원군 정철 병조 판서 이항보 호주 참판 윤자신 창상군 성수익 병조 참판 심충겸 교리 이유중 지평 심흠 정은 송영구가 입시하였다. 상이 이르기를 명병은 진군하지 않고 군량은 이어되기가 어려우니 어떻게 하여야 하겠는가 하니 심충겸이 아뢰기를 개성의 문서를 조사해보니 조강 위쪽과 동파 아래 지역에 26,000석이 있으니 한 달은 지탱할 만합니다. 명장은 이미 싸우지 않으려는 계책을 결정했습니다. 그런데도 진병하라는 뜻으로 계속 말해본들 안 될 것입니다. 이제는 자문을 올려서 요청하여야만 되겠기에 소신이 대략 초하였으니 그런 뜻으로 자문을 만들어 경락과 제독에게 다시 청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하고 이어 그 조안을 올렸는데 그 내용에 이르기를 왜적이 까닭없이 군사를 일으켜 우리의 국토를 짓밟고 우리의 종사를 불살하고 우리의 백성을 도륙하고 우리의 능묘를 파헤치고 우리의 왕자를 사로잡아 갔으니 우리나라와 외적과는 만세를 두고라도 반드시 갚아야 할 원한이 있는 것으로 불공대천의 원수입니다. 하지만 천조에서 멀리 군병과 군량을 보내어 그의 망한 우리나라를 구제하여 다시 일으켜준 큰 은혜는 천만 뜻밖의 일이었습니다. 이제 강화를 허락하여 백성을 쉬도록 하려고 하시는데 우리나라에서 아무리 진달하여 간청하고 싶어도 말씀드릴 면목이 없습니다. 다만 우리나라의 구구한 정세는 굳이 걱정할 것이 못되나 중국의 이해로 말한다면 시기로 보아 불가한 듯합니다. 여러분도 중국이 오랑캐에게는 반드시 승리할 수 있는 기세를 보이고 나서야 강화를 말할 수 있었지. 그렇지 않으면 강화하려 해도 이루어지지 않았고 비록 강화해도 오래가지 못하였습니다. 전번에 평양대첩은 중국의 위엄을 진시로 크게 떨쳤습니다. 그 뒤 벽제의 거사에서는 약간의 실패를 면치 못하여 잇따라 군사를 수백 리 밖으로 후퇴시켰으니 이것이 비록 우리나라가 양초를 제대로 이어대지 못한 탓이기는 하지만 적들이 어찌 그 실정을 다 알겠습니까? 저번에 적들이 속이는 말을 믿고 사신이 오가며 강화한다면 거만스러운 적들은 중국이 강화를 요구하는 것이 저희들을 가련히 여겨서가 아니라 저희들을 두려워하여서라고 여길런지 어찌 알겠습니까? 지연하는 사이에 혹시라도 불손한 말이 나오면 부득이 군사를 쓰게 되고 여름철이 다가와 장마가 계속되면 진격하기 불편할 것이며 또 적들은 군병을 첨가하여 세력이 커지는데 우리 군사의 기세는 이미 꺾였고 지치게 됩니다. 물러나자니 황령을 손상하게 되고 진격하자니 승리를 보장하기 어렵게 될 터이니 이러한 때에는 아무리 슬기로운 자가 있다 하더라도 그 뒤를 수습할 계책이 나올 수 없습니다. 이러하건대 지금의 계획으로는 일찌감치 진병하여 서울을 소탕하여 적으로 하여금 달아날 방법이 없어 애굴하고 나서야 죽임을 면하게 해주는 것이 상책이고 성 아래로 진격하되 우리나라의 여러 진영 병사와 여러 길로 나와 힘을 합해 진격하여 위세를 크게 보이는 한편 적을 대통 속에 갇힌 것처럼 포위하여 반드시 승리할 형세가 천병에게 있게 하여서 저들이 당랑으로 쓰는 수레바퀴를 막을 수 없다는 것을 스스로 알게 한 뒤에 귀로를 빌도록 하는 것이 그 다음 계책입니다. 그런데 크게 징계하지 않고
조용히 여유를 갖고 정비하게 한다면 강교한 적이 온갖 거짓을 꾸미며 반드시 돌아가려 들지 않을 것이고, 비록 돌아간다 하더라도 머지않아서 다시 올 것이니, 병화가 계속되고 전쟁이 쉬지 않는다면 세 나라의 백성을 편안하게 하려던 것이 도리어 세 나라의 해를 끼치게 될 것입니다. 우리나라의 구구하고 절박한 실정과 망하게 되어 구제할 수 없는 형세 등은 일일이 다 말할 수가 없는데, 우선 그 대략만을 들어 말하겠습니다. 시위를 허송하며 오래 버티자 양초가 결핍되었고, 그나마 조금 모아진 것은 둔병의 군량으로 점차 다 해가고 있으니 이것이 첫째요. 외적을 포위하고 있는 원근의 군병이 관군이나 의병을 막론하고 모두 다 양식이 떨어져 굶주려 쓰러져 죽는 자가 태반이고, 나머지는 모두 모아 보내어 지금 남아있는 자가 열에 겨우 한둘이며, 그 나머지도 모두 지쳐서 쓸 수가 없으니 이것이 둘째예요. 국내에 불러 다니다 지치어 농사를 전폐하였으니 지금 한창이 농사철을 일른다면 저기 돌아가더라도 살 길이 없어 외로운 백성들이 다시 씨도 없을 것이니 이것이 셋째요. 양초는 벌써 동이 났고 더위와 장마가 이미 닥쳐와서 천시와 인사가 다 같이 싸우기에 합당치 않으니 대군이 비록 주둔하려고 해도 형편상 처리하지 않을 수 없게 되는데, 대군이 아침에 돌아가고 나면 우리나라는 저녁에 망할 것이니 이것이 넷째입니다. 우리나라도 진실로 왕사는 신중을 기하여 만전에 힘써야 한다는 것을 압니다. 그러나 생각해보면 이 적들은 이미 좌절되었는데 어찌 대적할 마음이 있겠습니까? 이번에 벽제의 출병에서 마침 초탐하던 군대를 만나 잠시 무선 독수를 부린 것은 항전할 뜻이 있어서가 아니었습니다. 더구나 우리나라의 군사가 비록 심하게 지쳐 있기는 하지만 사방 원군에 있는 수가 10,000여 명에 미들지 않으니 합세하여 진군한다면 저 소추가 어찌 감히 다시 신병에 번접할 수 있겠습니까? 하였다. 상이 다 본 뒤에 이르기를 여기에는 미진한 점이 없다 하니 정철이 아뢰기를 중신을 보내어 자문을 가지고 요청하면 마땅합니다 하였다. 이 항복이 아뢰기를 제독이 나도 곧 너희 나라 사람이다. 오대조께서 죄가 있어서 중국으로 도망쳐 돌아왔는데 올 적에 가지고 온 활이 지금도 남아있다 하고 이어 그 활을 내어 보이며 이 모양대로 활을 만들어 나에게 달라. 내가 일품관이지만 너희 나라 임금을 만날 적에 경건하여 태만하지 않는 것도 이 때문이다 하였습니다. 그리고 스스로 동로강 사람이라고 하는데 이른바 동로강은 바로 강계입니다 하였다. 상이 이르기를 명조의 사람은 겉과 속이 한결같아서 우리나라 사람과는 같지 않다 하였다. 상이 이르기를 대마도를 중국이 정벌할 수 있겠는가 하니 이 항복이 아뢰기를 전에 들으니 수병 5천이 이미 황해도에 도착하였다고 했습니다 하였다. 상이 이르기를 의병은 관가의 곡식을 먹고 있는가 하니 정처길이 아뢰기를 납속한 곡식을 먹습니다 하니 심충겸이 아뢰기를 더러는 스스로 마련한다고 합니다 하니 정철이 아뢰기를 스스로 마련한 자는 거의 없습니다 하였다. 상이 이르기를 정에게는 남은 군량이 있는가? 그들이 쌓아둔 것을 불태워 버리는 것도 좋은 계책일 것이다 하자 이 항복이 할 수 없다고 아뢰니 상이 이르기를 비록 천인일지라도 이 일을 제대로 해낸다면 마땅히 당상의 관직으로 상을 주리라 하자 정철이 아뢰기를 적의 군량의 많고 적음도 알 수 없습니다 하였다. 상이 심충겸이 지어 올린 자문의 조언을 내어 오게 하여 다시 읽어보고 이르기를 매우 좋다. 속히 이대로 자문을 만들어 보내라 하였다. 선조실록 36권 선조 26년 3월 11일 병인 두 번째 기사 양사가 합계하였다. 급제 김귀영이 일찍이 대신으로서 왕자를 보호하라는 명을 받들고도 제대로 처리하지 못하여 적의 수 중에 빠지게 하고 자신마저 사로잡혔으니 국가의 수치됨이 그지없습니다. 그런데도 여태 군부의 원수를 전혀 모르고 한결같이 흉족들의 말을 따라 화히 시키다겠다고 몸을 빼서 돌아왔습니다. 만약 그대로 두고 문제하지 않는다면 인신의 의리가 이로써 끊어지고 강화의 의논이
이로 인하여 잇따라 일어날 것입니다. 이렇게 되면 적을 토벌하여 원수를 갚으려는 의리가 밝아지지 않을 뿐더러 사람들이 모두 구차하게 살아남는 것만을 편안하게 여길까 염려됩니다. 찬추를 명하시어 호의 올바름을 보이소서. 귀영은 지위가 정성의 바늘에 올랐으니 군부의 은혜가 지대하고 나이 일흔을 넘었으니 인간의 낙이 극치에 이른 것이다. 그런데도 미진한 여생에 연연하여 마침내 더없이 큰 은혜를 저버렸다. 그러고도 이 세상에 살아있으니 어찌 인신인들 경계시킬 수 있겠는가? 처음에 귀영이 황정욱 등과 같이 명을 받들어 왕자 임해군, 이진과 순하군 등을 모시고 북도로 들어갔는데 회령에 이르러 토민, 국경인 등이 모반하여 왕자와 대신을 붙잡아 성체로요 적에게 항복하였다. 이때 이르러 적이 귀영을 놓아주자 조정으로 돌아온 것이다. 선조실록 36권 선조 26년 3월 11일 병이 세 번째 기사 상이 정원에 전교하였다. 당초 묘사의 신주를 봉헌할 곳이 없어 모우정에 봉헌하였던 것인데 그 뒤 내관으로 하여금 숙직을 지키게 하자니 내전과 너무 가깝고 시키지 않자니 허술하다. 예문으로 본다면 대궐 안에 묘사의 신주를 봉헌하는 것은 미안하니 여염 중에 정결한 집을 선택하여 묘사의 관원으로 하여금 군사를 거느리고 밤낮으로 숙직하게 함이 마땅할 듯하다. 해주로 하여금 의논하여 처리하게 하라. 선조실록 36권 선조 26년 3월 11일 병이 네 번째 기사 예조가 아뢰었다. 본조의 낭청 한 사람을 보내서 그곳의 제조와 함께 정결한 곳에 택정하여 수리하게 하였습니다. 선조실록 36권 선조 26년 3월 11일 병인 다섯 번째 기사 인성 부원군 정철이 아뢰었다. 신들이 한 응인 등의 장기를 보건대 평양의 성 안에는 말먹이 콩이 떨어져서 제독의 말까지도 살을 굶고 있는데 제독이 무척 노하여 철병하겠다는 말까지 하였다 하니 지극히 민망스럽습니다. 사명과 직노에는 각종 곡식이 다 하였으나 그 나머지 영변, 덕천, 개천, 순천, 자산, 은산, 성천 등지의 고을에는 반드시 남은 콩이 있을 것입니다. 각 고을에서 그 고을의 마소와 인부를 함께 징발하여 말 먹일 콩을 실어다 바로 평양 군중에 보내어 구제하게 하소서. 선조실록 36권 선조 26년 3월 11일 병인 여섯 번째 기사 상이 분부하였다. 조총의 제도는 벌써 전에 익혔으나 염초를 굽는 방법은 전혀 익히지 못하였다. 이번에 생포해온 외인이 그 굽는 방법을 안다고 하는데 이 외인은 죽여보았자 이익이 없을 것이니 그의 목숨을 살려줘 속히 오응님 소충한을 시켜 장인을 데리고 그 방법을 다 알아내도록 하라는 뜻을 은밀히 병조판서 이항복에게 말하라. 선조실록 36권 선조 26년 3월 11일 병인 일곱 번째 기사 상이 정원에 전교하였다. 송씨랑이 수급을 바치지 않는다고 말한다. 전에는 모두 사대수에게 보내었으나 그물로는 수급 및 외물을 모두 사장에게 보내지 말고 행제소에 보낼 것으로 도 제찰 쌓아봐 도 원수에게 하사하라. 선조실록 36권 선조 26년 3월 11일 병인 여덟 번째 기사 비변사가 아뢰기를 본도의 백성이 불려 다니다 지쳐서 농사를 폐지하고 알아누운 자가 다른 도보다 훨씬 심한데도 조정에서는 다만 과리엄을 독촉하는 정사만 있을 뿐 안집시켜 징과라는 명령은 없습니다. 조도 의사인 장령 김신원이 지금 납속자를 모으는 일로 또 사면에 갔으니 그곳의 묵은 곡식을 가난한 백성에게 흩어지고 아울러 나라의 인자스러움을 선포하여 부로들을 위로하는 한편 농사를 권장하게 하소서. 사면뿐만 아니라 근방의 주군까지도 다 이렇게 한다면 성조의 백성을 구휼하는 뜻에 크게 도움됨이 있을 것입니다 하니 상이 따랐다. 선조실록 36권 선조 26년 3월 12일 정묘 첫 번째 기사 상이 고언백에게 마장을
조호익에게 녹비 한 장을 주었다. 언백, 호익 등이 적을 토벌하는데 시종 게을리하지 않아 승적과 포획이 매우 많았기 때문에 이 명이 있었다. 선조실록 36권 선조 26년 3월 12일 정묘 두 번째 기사. 상이 일렀다. 이 고을이 여러 차례 이주를 겪었으니 노인 몇 사람에게 관직을 제수하라. 선조실록 36권 선조 26년 3월 12일 정묘 세 번째 기사. 유몽정이 아래기를 고언백은 항우에서 발신하여 끝까지 힘껏 싸우고 조호익은 백면 서생으로 게을리하지 않고 애써 싸운 것은 과연 상의 분보와 같습니다. 따로 선정관을 보내어 물품을 내려 가상히 여기고 권장하는 뜻을 보이는 것이 지극히 마땅합니다. 하니 답하기를 지금 내린 마장과 녹비를 고언백 조호익에게 보내되 정원은 물건을 보내는 뜻을 글로 써서 교지를 내리도록 하라 하였다. 선조실록 36권 선조 26년 3월 12일 정묘 네 번째 기사. 비변사가 아뢰기를 한 응인 등이 장계를 보니 제독은 진병하려는 뜻이 없지 않으나 장세작이 중간에서 저제 오로지 회군의 의논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전날 은양을 받지 않은 것도 다만 사양하는 뜻에서가 아니라 양 대장에게 준 것과 많고 적음이 같지 않아서라고 합니다. 신들의 어리석은 생각이지만 은양을 많이 보내고 기타 명장이 찾는 물건들도 접반사에게 보내어 편의에 따라 바치게 하여 그들의 마음을 즐겁게 하소서 하니 상이 따랐다. 선조실록 36권 선조 26년 3월 12일 정묘 다섯 번째 기사. 비변사가 아뢰기를 접반사 한 응인 등의 서장을 보니 제독이 건일에 임진을 향하여 떠날 것이라고 하는데 필경 어떻게 처치할 것인지 알 수 없으니 지극히 염려스럽습니다. 이른바 낙참장 이름은 상지이다. 그는 이 제독을 대신하여 오로지 보병을 써서 적을 토벌하겠다는 말은 사세로 본다면 승첩을 거둘 수 없는 것은 아니지만 다만 우리나라가 이 요청을 먼저 꺼낸다면 북군 장수들의 분노가 없지 않을 것이니 결코 하기가 어렵습니다. 남쪽 군사를 더 요청하는 일은 좌이정, 윤두수가 이미 이 일로서 갔고 또 유진, 유정, 진인 두 장군은 군사가 벌써 나오고 있다고 하니 우선 형편을 보아 처리하소서 하니 상이 따랐다. 이 제독은 명나라의 대장으로서 대군을 통솔하고 멀리 외국에 나온 만큼 마땅히 엄명, 공직, 그로서 그 부하를 제어해야만 되는데도 도리어 공로를 탐하기만 하여 적장, 현소가 아직 사로잡혀 오지도 않았는데 그의 수급을 요구하기까지 하였으니 어찌 심히 부끄러운 노릇이 아니겠는가. 낙참장은 기계가 호탕하고 용맹스러우며 언론이 간계하니 공을 꼭 이룰는지는 깊이 알 수 없으나 명나라의 장관 중에 걸출한 자라 할 만하다. 선조실록 36권 선조 26년 3월 13일 무진 첫 번째 기사. 상이 숙천에서 영루로 돌아와 머물었다. 선조실록 36권 선조 26년 3월 13일 무진 두 번째 기사. 상이 일렀다. 송경략은 한준이 가는 것을 저지한다고 하니 한준과 홍인상이 만약 제때에 가지 못한다면 기회를 놓칠 것 같다. 힘을 다해 주선하여 저지하지 못하게 할 수 없는 것이 한스럽다. 만약 이와 같다면 제독의 주봉과 서로 틀려서 제독이 반드시 화를 낼 것이다. 비변사는 그것을 상의하여 처리하라. 선조실록 36권 선조 26년 3월 13일 무진 세 번째 기사. 상이 일렀다. 자문에 대병이 서울로 진격한 뒤에 강화하는 것이 또한 차선책이라고 한 계절은 매우 미안하다. 우리나라는 의리상 적을 토벌해야 한다는 한 가지 내용으로 되풀이해서 극력 요청해도 오직 들어줄지 염려되는데 이제 여타의 사항까지 말한다면 지휘하는 것도 같고 또 속으로는 강화할 뜻이 있는 것도 같지 않겠는가? 나의 생각에는 이 귀절은 삭제하는 것이 좋겠다.
선조실록 36권 선조 26년 3월 13일 무진 네 번째 기사 서천군 정곤수가 평양에서 돌아와 아뢰기를 신이 진격하라는 뜻으로 이 장 두 장군에게 품첨하였더니 보고 나서 말하기를 품첨의 뜻은 다 알았다. 다만 이 일을 주장하는 것은 본래 제독과 양총병인데 어찌하여 이들에게 올리지 않고 나에게 올리는가 하기에 신이 대답하기를 배신은 국왕의 명을 받고 노이아 및 장야의 앞에서 나온 것이고 제독 및 양야는 국왕께서 이미 서로 만났으니 반드시 직접 이야기하실 것이다 하였습니다. 저녁에 도둑이 신에게 회첩을 보여내왔는데 부총은 분첩을 보고 우리나라는 의뢰 우리들의 군마가 앞으로 한두 달을 머무를 것으로 여기는데 우리도 어찌 나가지 않고 오래 머무를 리가 있겠는가. 천병의 장졸이 모두 부모와 처자를 두고 와서 고영을 그리고 있다. 머지않아 진군할 것이니 염려하지 말라 하고 이어 회첩을 주었습니다. 신은 여러 장군 중에서도 참장, 낙상지, 유격, 오유청, 유격, 전, 세정은 평양에서 성을 공격하는 날에 공이 있었고 참장, 동양정은 본국의 양식을 관리하여 방출하였고 유격, 이도는 요동의 울량을 관장하여 방출하였고 참장, 이방추는 병을 알았었고 참장, 양소스는 바로 총병 소훈의 아우이므로 모두 예물이 없었다고 여겼기 때문에 각국 및 건어육과 과일을 참작하여 나누어 주었습니다. 그런데 낙, 오, 전 세 장군 및 이방추는 신이 다 찾아가 보았습니다. 낙참장이 말하기를 전날 벽제의 싸움에서 만약 대군이 전진하여 외노를 다 죽였더라면 국왕의 왕경에서의 안돈하고 청병도 벌써 잇따라 회군하였을 것인데 제독이 적을 얕보고 공을 탐려 남쪽 군병을 거느리지 않고 지의 군사만 거느리고 갔다가 적의 손에 거의 죽을 뻔하고 크게 패배하여 물러났다. 한바탕 이를 그르치고 나서는 두려움을 질려 전진할 마음이 없이 군사를 돌이키고 싶으나 마음대로 하지 못하는 것이다. 어제 16격이 강화할 일 때문에 왕경에 있는 적의 진영으로 갔으니 6일이 지나면 소식이 있을 터인데 그가 어떻게 하는가를 지켜볼 따름이다. 앞뒤의 2번 거사에서 장수를 없애고 군사가 꺾였으니 이치로 말한다면 결코 강할 수는 없는 것이다. 가령 강화를 한다면 일찍이 차라리 한급만 못하다. 평양을 공격할 적에 귀국의 생명을 많이 죽였고 벽제의 거사에서 또 왕경의 남녀를 죽였으니 어찌 강화를 할 수 있겠는가? 그러나 잘 주선해 나가면 괜찮을 것이다. 왜너는 흉측 교활함으로 강화를 칭탁하고서 만일 불측한 꾀를 낸다면 이는 작은 일이 아니니 배신이 이러한 뜻으로 국왕에게 계달하고 송경락 및 유원회 원주사에게 자문을 띄어 유진 두 장수가 거느리고 온 남쪽 군병을 재촉하여 속히 나아가 외노를 섬멸하도록 요청하고 또 제독에게 자문을 띄어 군사를 재촉하여 전진하도록 요청하라. 뒤에 온 남쪽 군병이 지금 벌써 요동을 지났다고 하는데 요동 군병은 잇따라 도망친 자가 벌써 4천에서 5천이다. 제독은 나를 원수같이 보아서 죽이려고까지 하지만 지적할 만한 죄가 없기 때문에 해치지 못하고 있다 하였습니다. 또 내가 거느리고 있는 남쪽 군병은 겨우 600인데 귀국의 정예병 400을 뽑아 우리 군병의 옷을 입혀 나의 군대에 편입시킨다면 1천이 될 수 있으니 이 뜻을 국왕에게 전해 아뢰라. 100명은 순찰사가 벌써 뽑아놨으니 지금 300명만 뽑아도 된다 하였습니다. 신이 장 세작을 보았더니 제독 형제와 가장 친하고 그가 종용하는 것도 오직 태병 한 가지 일이었습니다. 제독 형제는 두려워하고 겁내고 있는 데다가 또 부총에게 동료가 되어서 더욱 진병할 생각이 없었습니다. 신의 어리석고 부질없는 생각으로는 지금 경락에게 속히 전진하도록 요청하여 한편으로는 남쪽 군사를 선봉으로 삼아 우리 군사와 합동하여 기밀을 살펴서 공격하는 동시에
대군이 뒤를 이어가게 하고 또 한편으로는 진유 두 장수가 거느리고 있는 남쪽 군병이 빠른 행군으로 달려와서 후원하게 한다면 아마 가망이 있을 듯합니다. 그렇게 하지 않는다면 제독이 반드시 군량이 다하였다는 핑계로 온갖 회군의 계책을 쓸 것입니다. 이리 존망에 관계되므로 감히 개달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하니 상이 비변사에 물어서 속히 의논하여 처리하라고 하였다. 선조실록 36권 선조 26년 3월 13일 무진 5번째 기사. 상이 분부하기를 나라 일이 하도 다급하니 내가 평양 여러 장수에게 가서 간곡히 고하고자 한다. 비변사에게 말하여 의계하게 하라 하니 회개하기를 상께서 친히 가서 간곡히 알리는 것도 안 될 것은 없습니다. 그러나 12일자 접반사의 서장을 보니 제독이 이방춘, 척금, 고책에게 포수 3,000명을 거느리고 바로 계성부로 가게 하였고 또 경락에게 속히 오라고 요청한 말이 있었다고 하였습니다. 호조판서 홍성민이 내일 자문을 가지고 올 것이니 우선 그가 돌아오기를 기다려 보아서 처리함이 온당할 듯합니다. 하니 상이 따랐다. 선조실록 36권 선조 26년 3월 13일 무진 6번째 기사. 상이 분부하기를 숙전부의 부로에게는 이미 관직을 제수하였다. 다만 효자 및 향당에서 선인이라고 일컬어진 자가 있으면 속히 살펴서 아뢰라 하니 회개하기를 본부에 있는 정병 박문창이 부모의 상에 6년 동안 거려하며 죽을 마셨으니 효형이 특출합니다. 하니 상이 관직을 제수하라고 하였다. 선조실록 36권 선조 26년 3월 13일 무진 7번째 기사. 상이 서천군 정곤수를 인견하였는데 우부승지 심우성이 입시하였다. 상이 비변사의 추기를 보고 있다가 이어 말하기를 수급은 다른 수급으로 대신 보낼 수는 없다. 외물은 이곳에 남겨둔 것으로 채워 보내도록 하라. 그리고 저들이 비록 어렵지 못한 짓을 하더라도 우리의 도리에 있어서는 구차하게 따라서는 안 된다. 어찌 그런 줄을 알면서 조정을 속일 수 있겠는가? 현소가 죽지 않은 것이 분명한데도 외성의 수급을 다 가져오라고 하는 것은 그 뜻이 되게 현소의 머리를 얻고자 해서이다. 천하의 대장으로서 황상의 중임을 받았으면 의당 사람들을 고무시킬 일이 있어야 할 것인데 제독이 하는 짓이 이와 같으니 실로 미안하다 하니 곤수가 아뢰기를 장세작이 군량의 일로 해서 이 덕형에게 면박하기를 양초도 준비되어 있지 않고 병마도 많지 않은데 굳이 진병하라고 청하니 너희 나라의 일을 실패시킬 뿐만 아니라 우리의 일도 실패시키는 것인가 하였으니 그가 진병의 말을 실하는 것이 이와 같습니다. 장세작은 제독 형제와 매우 친근한 매번 회군의 말을 하였다 합니다. 낙상지의 이웃 사람이 제독의 책사가 되었기 때문에 제독이 하는 일은 낙상지가 알지 못하는 것이 없다고 합니다. 하였다. 정곤수가 아뢰기를 낙상지는 진병하지 않는 것을 매우 한스럽게 여깁니다. 그리고 뒤에 오는 진유의 군마가 28일에 벌써 광령을 지났다고 하였습니다. 속히 진병하라는 뜻으로 경락에게 간청하소서 하니 우승이 아뢰기를 장세작이 기밀을 살펴서 해야 한다는 말한 것은 의도가 있는 듯 합니다. 하니 상이 이르기를 이는 화친을 중하게 여기는 것이다 하였다. 우승이 아뢰기를 낙 장군의 말을 어찌 다 믿겠습니까? 그리고 강화에 대한 주장도 오로지 강화만을 주장하는 것이 아니며 진격하려는 뜻이 없는 것도 아닙니다. 하니 곤수가 아뢰기를 낙상제의 말이 이르러 제독이 만약 진병의 뜻이 있다면 화차를 무엇 때문에 후퇴시키겠는가 하였습니다. 하였다. 우승이 아뢰기를 신의 생각으로는 제독을 나쁘다고만 할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할 도리를 닦지 않아서 어떻게 제독만 나무랄 수 있겠습니까? 하니 상이 이르기를 성제의 말이 옳기는 하다. 처음에는 우리의 군량이 과연 넉넉하지 못하였다. 그러나 이제는 개성의 군량이 조금 넉넉하여 진병할 만한데도 여태 진병하지 않으니 어찌 그 일만 가지고 논해야 하겠는가? 그리고 벽제에서 경솔이 진병하였다가 패배한 것이 어찌 양장으로서 할 일이겠는가 하였다. 우승이 아뢰기를 벽제에서 경솔이 진병한 것은 잘못입니다. 하니 상이 이르기를 외적은 반드시 후원병을 두었는데 제독은 그처럼 하지 않았으니 이것이 미진한 점이다 하였다.
선조실록 36권 선조 26년 3월 13일 무진 8번째 기사 상이 묘시에 전알하고 사배리를 행하였다.